나는 키로. 오랜만에 키토자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다 편집까지 했는데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야외에서 찍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입이 얼었더라고. 그래서 바람이 막 새더라고. 이렇게 집에서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 키토인들 체중 감소 목적으로 방탄커피 사용하시죠? 뭐 저도 가끔 체중 감소 목적은 아니더라도 운동 전에 사용하곤 하는데 웬만한 분들이면은 매일같이 방탄커피를 섭취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체중 감소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방탄커피의 적정 비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방탄커피의 비율이 체중 감소 정책의 일부 요인이라면 여러분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 많은 분들이 체중 감소 정책에 시달리거든. 방탄커피를 꾸준히 섭취했는데도 말이야. 이건 아마도 각 개인에게 맞는 버터와 오일의 적정 비율을 모른 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 막 버터하고 MCT 오일 막 때려 넣자. 그러면 막 킨톤치가 빡 상승하겠지. 그러면은 뭐 체중 감소가 빡빡 일어나진다든지 아니면 방탄커피 자체만으로도 섭취하면 내 몸의 지방을 연소시키는 몸으로 변화 되겠지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런 발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방탄커피의 효능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 정책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탄커피를 체중 감소 정책의 요인으로 지목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저 양을 강조한 방탄커피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치측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또한 각 개인에게 맞는 방탄커피 비율 A+를 찾는 방안을 동시에 제안할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식이지방 대사 과정의 이해와 방탄커피 비율에 따른 일일 총 탄수화물의 양을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라우릭산이 있는 MCT 오일을 통해서 건강상의 혜택과 정체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겁니다. 체중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일종의 손익 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섭취한 식이지방은 십이지장과 소장의 라파제에 의해서 가스분해돼서 중성지방이 되고 다시 글리세롤가 지방산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글리세롤은 수용성이라서 그대로 소장의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돼요. 그리고 해당 과정을 거쳐서 대사돼서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죠. 근데 이 지방산은 지용성이에요. 근데 지용성은 뭐야? 혈액에서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담즙산과 포스파티 디콜레인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유화돼서 미셸을 형성해. 이 미셸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방산은 있잖아. 미셸이 이렇게 딱 덮은다. 미셸은 이 바깥쪽은 여긴 혈액이겠죠. 혈액하고 친숙한 쪽, 안쪽에는 지방하고 친숙한 쪽이에요. 이게 미셸이야. 미셸을 형성되니까 혈액 내에서 어떻게 수월하게 이동하겠지? 왜? 수용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커피 창시자가 그러잖아. 버터하고 커피를 꼭 블렌드에 고속으로 돌리라고. 왜? 미셸을 형성하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이미 미셸을 형성했기 때문에 체내에서 미셸 과정이 불필요해. 결국 이건 뭘 의미해? 흡수율도 빨라지고 그만큼 대사율도 빨라지겠다는 것을. 아무튼 미셸은 수용성이라서 소화관 정막 상피세포에서 흡수가 됩니다. 탄소수가 13개 이상인 애들은 긴사슬 지방산인데 이 긴사슬 지방산은 장벽을 통과하면은 장관, 점막, 상피세포 내에서 다시 글리세롤과 결합해가지고 중성지방이 돼. 그런 다음에 단백질과 합쳐서 킬로 마이크론이라는 리포 단백질 입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킬로 마이크론은 림프관에서 흉관으로 들어가고 쇄골 하중맥에서 대순환계로 넘어간 다음에 전신으로 운반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과 간에 저장이 돼요. 저장. 이 긴사슬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우선 간이나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된 다음에 서서히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타산화 간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긴사슬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L-카르니틴이라는 운반체계예요. 좀 과정이 복잡해. 길고. 그쵸? 자, 그러면 MCT 오일은 어떨까? MCT 오일은 탄소수가 8에서 12개짜리인 중간사슬 지방산이라서 이 모든 과정이 불필요해. 미셸과 킬로마이크론이 될 필요도 없고 림프관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간으로 곧장 이동하죠.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운반체계인 L-카르니틴도 필요 없어요. 결국 긴사슬 지방산보다 흡수율이 4배 빠르고 대사는 10배 빠르다는 거지.
와.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긴사슬 지방산은 중간사슬 지방산에 비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두 번째,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쉽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쉽게 방해받기 때문에 키토체 생성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긴사슬 지방산을 많이 섭취할 경우 탄수화물 양이 적을지라도 키토체 생성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 즉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과정이 정지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사슬 지방산을 잘 관리해야만 해. 그럼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비율 A+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바로 긴사슬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버터죠. 물론 MCT 오일의 라우릭산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긴사슬 지방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일부 설치료 연구에서 이 라우릭산이 모세혈관이 아니라 림프관으로 흡수되는 성향이 더 높아졌거든. 그래서 간헐의 접근이 지연됐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선 버터의 양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탄커피 제조할 때 버터의 양을 어느 정도 넣고 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10g 이상 넣잖아. 나는 뭐 20g, 30g, 40g까지 넣어서 섭취한다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최대 8g, 그것도 내가 운동 전에 섭취하는 양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어떤 여성분이 있어. 이 여성분은 직장생활을 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좌식 생활이 길다는 얘기야. 사무직이야. 오전에 방탄커피를 섭취했어. 비율은 20대 20 아니 20보다 15대 15 비율로 했어.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다. 점심시간에는 무탄을 해. 대신 긴사슬 지방산이 풍부한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그런 제육볶음 이런 걸 섭취했다고 치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 저녁에는 탄수화물량을 조금 섭취하겠죠. 뭐 예를 들면 과일이나 감자, 고구마, 쌀이 될 수 있고 50g으로 했다고 치자. 이 50g의 의미는 키톤 생성에 방해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일 총 탄수화물 양이에요. 솔직히 50g이면 되게 적잖아. 체중 감소 정체기에 시달리는 거야. 다시 한번 버터의 양을 고려해야만 돼요. 왜냐면 버터의 양으로 인해서 키톤 생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키톤 생성이 억제됐다는 의미는 뭐야? 지방이 연소되지 않고 결국에는 체지방이 계속해서 태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버터의 양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버터의 양을 통해서 탄수화물의 양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 버터의 종류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버터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거든. 버터는 보통 일반 버터랑 기버터가 있죠. 일반 버터 경우에는 지방이 80%고 기버터는 100%예요. 보통 일반 버터의 경우 20%가 단백질, 즉 유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다면 기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청은 인슐린을 올려요. 물론 겨우 방탄커피에 사용하는 버터의 양으로는 인슐린을 올리기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많은 양의 버터를 사용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탄커피 제조 시에 버터의 양뿐만이 아니라 버터의 종류들 잘 고려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되세요? 내가 조금 쉽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 버터의 양에 따라서 하루 총 탄수화물의 양을 더 먹느냐 덜 먹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같은 양의 버터일지라도 기버터냐 일반 버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긴사슬 지방산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버터가 체중 감소 정체기의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방탄커피 제조 시에 선택하는 것은 코코넛 오일보다는 MCT 오일을 더 선호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 사이 라우릭산이 없는 MCT 오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탄수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혈중 키토제 수치가 높게 상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레인옥테인이 XT 오일보다도 비싼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굳이 라우릭산이 없는 MCT 오일만 선호해야 되는 걸까? 왜냐면 라우릭산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그 혜택들을 무시할 때 그냥 대사 속도가 빠른 것만 선택해야만 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라우릭산이 있는 MCT 오일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고 그 혜택 중 하나가 정체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겁니다. 라우릭산은 향균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라우릭산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모노라우린으로 전환되는데 이 모노라우린은 바이러스나 균의 외막을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왜 우리 피곤하거나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에 인해서 입술 주변에 물집 같은 게 생기잖아. 헤르페스의 바이러스의 외막을 해체. 그래서 우리를 그런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들이 여러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유에는 라우릭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 여러분들 진짜 지겹도록 들어봤을 거예요. 심장질환에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즉 LDL과 HDL. HDL 수치가 높으면 심장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기존 과학은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설명할 마지막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거예요. 그건 바로 포만감. 제가 링크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건강한 남성들에게 탄소수 10개짜리와 탄소수 12개짜리를 주입하고 부표를 제공합니다. 부표를 제공한 이유는 에너지 섭취량과 식욕 감각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식욕 억제에 관련된 호르몬인 CCK와 GLP-1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탄소수 10개짜리보다 탄소수 12개짜리를 주입한 남성에게서 CCK와 GLP-1의 상승으로 식욕 억제와 포만감을 더 느끼게 하여서 제공된 부패를 덜 먹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결국에는 포만감을 통해서 지나친 열량 섭취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포만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포만감이 있다는 것은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감은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죠. 결국에 우리는 라우릭산이 있는 MCT 오일을 통해서 지나친 열량 섭취를 피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자, 어때요? 굳이 우리가 라우릭산이 없는 MCT 오일만 선호할 필요가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되진 않거든요. 건강에도 큰 혜택들도 있고 그리고 정체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단서도 제공하기 때문이죠. 왜? 포만감이 있죠. 체중 증가와 관련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탄커피 제조 시에 사용하는 블렌더 있잖아. 이 블렌더 아래 그 칼날 부분 밑바닥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애들이 있어요. 이 뜨거운 커피가 플라스틱에 닿게 되면 내분비계의 교란 물질인 비스페놀 A가 생성돼요. 이 비스페놀 A는 체중 증가와 매우 관련성이 높아요. 수많은 연구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갖고 온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네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방탄커피의 개념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방탄커피 자체가 체능 감소 효능에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을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고려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단지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블로그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 MCT 오일 같은 경우는 라우렉산이 없는 거 대사속도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는데 나는 지금 건강의 혜택과 정체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단서까지도 설명해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기버터냐 일반 버터냐, 물론 또 기버터에는 단세 지방산이 많긴 해요. 중간사슬 지방산과 긴사슬 지방산의 대사 과정을 이해 못한다면 잘못된 비율의 방탄커피, 즉 체중 감소 효능을 얻기 어려운 방탄커피를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좀 진짜 더 나은 방탄커피를 제조해서 건강도 잡고 다이어트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키토제닉은 다이어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을 우위에 두세요. 건강한 키토제닉을 하세요. 삼겹살만 드시지 마시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일반 버터로 4g, 그 다음에 MCT 오일 한 7g? 오늘은 운동하는 날이 아니니까.